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말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걸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책에 있는 성경적인 원리들을 이용해서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 안녕하세요의 형식을 이렇게 받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십 학교 모두가 고민이 없는 그날까지 고민이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말 이 사람일까요? 라는 주제로 14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첫 번째는 20대 여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2번 만나지 않은 남친, 이대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20대 여자 청년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멋지고 씩씩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사귄 지는 6개월쯤 되어갔고요. 갈수록 사랑이 커져가는 것을 느끼는 행복한 요즘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도 남자친구의 다크서클 지름이 넓어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무리 고민해도 잘 모르겠어서 대답 안 하려는 남친에게 집요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대뜸 우리 일주일에 3번씩만 보는 건 어떨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뭐예요? 사랑하는 사이에 매일 보는 것도 시간이 아깝고 모자라다는 이야기는 못할 망정 일주일에 시간을 정하고 만나자 하다니 처음에는 속상해서 며칠간 카톡도 안 하고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 만나는 심정으로 내버려뒀는데 시간이 지나고 기도도 해보니 남자친구가 저를 사랑하는 건 확실한 게 맞는데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계속 같이 있으면 솔직히 저도 좋지만 헤어지면 바로 외롭고 허전하고 하나님보다는 남자친구만 더 찾게 되는 것 같고 어쩌면 서로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서로의 시간을 주는 것도 맞겠다 싶었어요. 그 외에 있잖아요. 삼각형 이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두 사람의 관계도 가까워지듯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이 문제에 대해 상세히 대화하고 싶은데 그럼 일주일에 몇 번이 적절한 걸까요? 일주일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아니 매일 만나도 서로 짬짬이 개인 시간 충분히 낼 수 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만남 횟수로 다툼이 생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성 친구를 만날 때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즉석에서 투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시면 유나 자매가 투표를 만들어놨을 거예요. 지금 투표를 당장 해주시면 몇 분만 즉석으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 해주시면 됩니다. 뭐야? 이름이 왜 나와? 인터뷰를 해야 해서 네. 한 번이래. 네, 그러면 5초 후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그럼 몇 분만 지금 즉석에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매일매일 답해주신 형제님이 계신데 네, 얼마를 매일매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랑한다면 당연히 매일매일 보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만나는 게 너무 많이 만나서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헤어져야죠. 네, 그러면 반대로 일주일에 1번만 투표를 해주신 형제분이에요. 네, 왜 1번만 가야 된다고? 지금 저희 나이대에는 자기 개발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선순위가 거기에 쏠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1번이라고 선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조가 책에 근거해서 내린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하루라도 안 보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 보는 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상생활에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듯 그 사람 또한 개인을 정비하고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는 이렇게 투표에서도 알아봤듯이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 만남을 횟수로 사랑을 판단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는 나 스스로가 바로 서야 우리의 관계 또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에는 30대 남자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스타일이 다른 교회 같이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살 꽃다운 나이의 한 청년입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는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멋진 커플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최근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자꾸 자기 교회로 출석을 하라는 겁니다. 주일날 함께 교회를 다니고 싶다면서요. 처음엔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사랑하는 여자인데 뭔들 못하겠나 싶은 마음에 용기 있게 여자친구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교회를 한 달, 두 달 다녀보니 저 요새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제 교회는 찬양도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말씀도 뜨겁게 해야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을 좀 만났다 라는 게 느껴지는데 제 여자친구 교회는 찬양은 약식으로 찬송가 5분, 기도는 신곡으로 10분, 설교는 원톤 스피치로 1시간. 네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형식이 뭐가 중요하겠냐며 적응해야 할 부분은 아니냐고. 네, 저도 그런 줄 알고 1년을 꾹 참고 예배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다 되어가는 요즘 저는 화요 성령 집회를 다니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일이 기대되지도 않고 여자친구 때문에 가는 것 같아 죄책감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저 안티크리스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자친구 교회를 계속 참으며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맞는 교회를 가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스타일이 전혀 다른 교회인데 이제 교제를 하면서 같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을 저희 안녕하세요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지금 네이버 밴드에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참고 인내하고 계속 다닌다는 의견 주신 분은 없으시고 양해를 구하고 옮겨야 한다고 대부분의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몇 분만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바로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가 생각했던 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쌍의 남녀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걸 넘어서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가 되도록 혼인을 만드셨기 때문에 먼저는 충분한 기도 없이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교회를 출석하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같은 공동체를 섬기며 누리는 기쁨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출석 교회를 정하는 문제는 크리스천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자친구와 먼저 면밀히 상담 후에 영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 그 방법밖에는 없다면 그렇게 옮기는 것을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일까요? 저희는 좀 좋은 일이 딱
딱 보시다시피 벌써 2명이 없는 관계로 부모님도 이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최대한 모일 수 있게 예지 학교 근처인 신촌에 가서 그 책을 읽고 이제 느낀 점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뭐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결혼이 가장 큰 이슈니까 결혼에 대한 우리의 이상형을 한번 나눠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이상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이상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취향이 맞고 이게 좀 웃기려고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야. 쓴 감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뭔가 저랑 이제 방향성이 맞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연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성격을 좀 보완해 줄 수 있고 신앙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하얗고 눈이 맑은 내 눈에만 특별히 예쁜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영규가 지금부터 학교에서 아이들을 또 돌보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게 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다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다원이는 지적이고 영적이고 예술적 감성이 있고 진지한 대화를 좋아하지만 무게잡지는 않고 철없이 웃긴 사람이 좋다. 다들 참 반전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지한 대화를 좋아하는데 또 철없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참 솔로로 지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예지는 신앙심이 깊고 활발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성품을 가지고 열정, 전문성, 꿈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여행과 스포츠를 좋아해야 되고 내 꿈을 이해해주고 서포트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키 크면 당연히 좋고 누구? 지명이?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나를 따르라래 정말 이 사람일까를 읽다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결혼을 하기 전에 열심히 잘 따져보고 그 다음에 나와 맞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야 된다라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만난다고 결혼 생활이 정말 잘 유지가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녹여낸 연극을 한 편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결혼식 가셔가지고 제가 깜빡했는데 영화나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운동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웃는 게 매력이 있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고 진정시켜줄 수 있는 약간은 다른 성향의 사람, 나를 엄청 사랑하지만 나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 자, 누구 없나요? 이런 사람? 없나 보군요. 이거는 녹화 안 하면 안 될까요? 어제 영상팀 조지라 그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중이야. 아 정말 어제 나랑 잘 맞는 사람 없을까? 그렇게 까다롭지만 그냥 뭐 나랑 취향이 좀 맞고 얼굴 좀 하얗고 살도 굵지 않고 키 너무 크지 않고 마르고 키 좋고 예쁘고 착한 여성들이고 매력적이고 평범하면서 특별하고 개성인데 너무 사차원 아니고 인기 있는데 나만 좋아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어디 없나? 누나 너무 예뻐요. 제 마음을 너무 열친함이네. 저는 좋아하는 사람 가지마. 영의 마음이 절로 갔어. 인기 있는데 나를 좋아해주고 개성 있는데 너무 사차원 아니고 평범하면서 특별하고 매력있고 여성적이고 착하고 이쁘고 피 좁고 마르고 키 너무 크지 않고 얼굴 살 굵지 않고 하얗고 나랑 취향이 맞는 그런 여자가 여기 있네. 그래 너도 정했어.
나 너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결혼하자.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보 다녀올게. 오늘 좀 늦을 수도 있어. 미팅이 좀 길게 잡혔거든. 왜요? 나 혼자 있기 힘든데 좀 일찍 와요. 아니 당신도 밖에 좀 다니고 그래. 친구들도 만나고 오늘 날씨도 좋은데. 자기만 좋아해 세상 좋다 그래서 저 친구 다 정리하고 놀아요. 진짜일 것 같은데. 아니 나만 좋아해달라 그랬지 친구를 다 없애란 말은 아니었는데. 어머 웬일이야? 근데 최근에 좀 편해진 것 같아. 왜 이렇게 안 좋아졌어? 아, 요새 너무 햇빛이 좋아서 제가 좀 밖에 다녔더니 건강에 별로 좋지 않나요? 아니 안 좋아. 내 계산에 없었어. 하얀 얼굴이 까매지면 안 된다고. 여보 친구도 없으면서 어딜 그렇게 나가다녔어. 그건 그렇고 둘째 나온 이후로 왜 이렇게 배가 안 들어가는 거지? 같이 자, 여러분 보셨다시피 결혼을 아무리 열심히 따지고 조건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인가를 고민을 해보고 만든다고 해도 나중에 결혼한 이후에 상황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변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조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이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것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끼워 맞춰서 결혼을 한다기보다는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한번 돌아보고 내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코믹하게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솔직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그 부분들을 발췌를 해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좀 억지스러운 면도 있고 좀 유머스러운 면을 가미를 했기 때문에 좀 보시기에 그냥 재미있는 하나의 이렇게 장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실제로 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다투게 되고 많이 좀 불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남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떠넘기기보다는 나를 먼저 한번 돌아보고 내가 그 사람과 어떻게 맞춰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집중을 하는 것이 정말 좋고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결혼 생활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쪽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